안녕하세요. 진국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이 공정사무소에서도 그 총선, 4.15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총선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선거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사실 그 일반인들은 그래 선거 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박정희 그 유신 정권의 말기였습니다. 1978년도였으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시위도 하기가 힘들었죠. 누군가가 시위를 시작하면 바로 경찰이 덮쳐서 잡아가던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독하던 박통이 79년도에 사망을 하고 1980년 봄은 서울의 봄이라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죠. 저도 그 시위대에 동참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유시민, 유명한 사람이죠. 유시민이 저하고 그 서울대 동기입니다. 그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바로 옆에서 막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울의 법은 잠깐 사이에 가버리고 다시 전두환 철권 통치가 시작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민주화가 돼서 이제는 거의 세계 뭐 어디에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그런 민주 정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이명박 박근혜 그런 아주 나쁜 정치인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치 의식이 한결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제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일인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양심이냐 욕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에 하겠다고 이렇게 출마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양심에서 하는 거냐 욕심에서 하는 거냐, 그것을 어떤 이 마음 공부라는 의미에서 보면 에고냐 참나냐 이거죠.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지 생각, 명예 이런 것만 중시하는 것이 에고고, 참나라는 것은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이죠. 나의 본성은 자기 자신이 바로 남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한다고 나오는 사람 90% 이상이 정치꾼이죠. 대부분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돌본다. 재밌는 말이죠. 이 착한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돕겠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돌봐줄게 하면서 나서기는 힘들죠. 근데 이 정치꾼들을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다 돌봐줄게, 내가 우리 지역구 또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내가 다 돌봐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면서 나와서는 사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근혜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수십 년 동안 징역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너무나 참 한심한 일이죠. 기원전 400년쯤에 살았던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죠. 그 다음에 정치꾼은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정말 그 훌륭한 정치가는 우리 국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치를 잘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불교에서도 그 대승불교의 이상으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이 있죠. 상구 위로는 그 보리 자기 자신의 깨달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화 이 우리 사바세계에 있어서는 중생들을 깨우치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정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된다. 중우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많은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긴다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이 겉으로는 형식적인 민주화는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우정치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거친 후에 그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하지 못했죠.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죠. 그 반민특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승만 정권은 교묘하게 방해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재벌과 그 정치권의 유착이 있었고 이 보수 야당이란 그 세력은 항상 이 독재 친일 재벌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민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재벌이나 독재 세력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쪽을 지지하는 세력을 보면은 재벌 플러스 우매한 국민들이죠. 이 우매한 국민들은 재벌이 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죠. 언론사들이 다 대부분 다 재벌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에서 하는 소리 옳은 줄 알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나이 많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TV에서 하는 소리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정책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그 비판하는 것이 뭐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 또는 뭐 경제적으로 뭐 정책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 퍼주기 한 것도 없고 단지 그 핵 문제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그 대결이 아니라 평화 정책으로 가자, 전쟁을 피하자 하는 그런 정책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못 사는 사람들의 어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자
하고 한 것이지 경제를 망친 부분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정책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정권 담당자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소위 양심을 가지고 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자기 세력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한 거냐, 이걸 잘 판단해야죠. 제가 볼 때 현재 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양심으로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88년도에 30살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노무현 당시에 초선 국회의원이었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해 봄쯤에 당선되고 나중에 가을에 청문회 스타가 됐습니다만 그해 한 7월쯤 됐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개업한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근데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 마창 지역의 노조위원장 한 10명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 마산에 변호사가 한 10명쯤 있는데 아무도 이 노동사건, 학생사건을 맡아주지 않으니까 석 변호사가 젊으니까 좀 이래 맡아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도둑놈도 변호하고 살인자도 변호하는데 왜 노동자 학생들을 제가 변호를 못하겠습니까? 저한테 사건을 보내주십시오. 그 이후에 저는 한 5년 정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 당시 노동 학생 사건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는 노무현 의원이 그 청문회 스타가 되었고 또 그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하고는 우리 사무실하고는 교류가 아주 많이 있었고 뭐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등산을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한 5년 정도 제가 그 소위 인권 변호사를 한 것으로 저는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박근혜 그 어떤 탄핵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나야 된다. 이 우매한 사람들, 소위 그 TV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재벌 편들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보다 나은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 어떤 재벌과 우매한 국민이라 합해서 그 중우정치, 그러니까 우매한 국민들이 하는 정치가 되는 경우는 지금도 뭐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정말 깨어난 시민으로서 정치에 내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